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피소드 11번째이고요. 멤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비입니다. 자, 저희가 또 2주 만에 한 2.5주 만인가요? 2.5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날씨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맞죠? 진짜 더워. 햇빛이 뜨거워요. 그냥. 네, 지난번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했거든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때가 이제 5월 거의 막바지인데 날씨가 늘 우리나라는 5월 중순쯤 되면은 갑자기 더워집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더워져요. 그래서 옷이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잘 때도 이불 두꺼운 거는 이제 입을 수가 없어요. 두 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제 근황 되게 보고 잘 있는데 지는 얼굴이 아닌데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피곤하기도 이제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잘 쉬기도 쉬고 또 영화도 재밌게 보고 했는데 일단 바쁜 와중에 또 서울을 한번 다녀왔어요. 서울을 다니셨구나. 네, 그 이제 5월 한 넷째 주 정도 되면 항상 서울에서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서재페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3번째로 참여를 해서 갔다 왔는데요. 이제 3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이고 이제 말은 재즈 페스티벌이긴 한데 재즈 공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다양한 장르의 뭐 R&B나 락이나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녀왔는데 금토일 3일 중에 이제 일요일 공연이 좀 보고 싶어서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대단하신데요. 네, 보니까 일요일날 보통은 이제 토요일, 금요일 공연을 가고 이번에 연휴가 있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쉬어서. 맞네. 그래서 딱이다 하고 다녀왔어요. 맞다. 그래서 일요일에 보니까 좀 핫하신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오. 한로로 가수님 할로로 네. 완전 요새 핫 중에 핫이죠. 그죠, 대세시잖아요. 그래서 한로로 님도 오시고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혁오 밴드를 좋아하는데 혁오 밴드도 일요일에 오셨고 뭐 실리카겔 밴드도 오셨고 뭐 서재페 실리카겔이 와요? 락 밴드들도 좀 와, 옵니다. 대박이다. 네, 좀 다양한 가수들이 오시고 또 이제 내한온 외국 가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좀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한 분이 계신데 허비 행콕이라는 그 완전 연주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유명하다더라 이렇게 듣고 이제 그럼 한번 일요일에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일단 혁오 밴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또 들려주고 연습을 정말 칼을 갈고 해서 왔더라고요. 혁오 밴드가요?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혁오 노래 특징들이 약간 그 공간감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여백이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래서 약간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예,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빡빡하게 왔어요? 네, 이야. 그래서 굉장히 듣는 재미, 보는 재미도 다 있었고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영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영맨. 그 노래를 또 신나게 즐기고 왔고요. 그다음에 고상지 밴드, 알아요. 네, 고상지 트리오라는 이제 그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공연은 처음 봤는데 그 반도네온이라고 약간 아코디언처럼 반도네온. 네, 그 연주자이신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미롭고 소리가? 네, 그리고 또 지브리 노래도 막 연주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허비 행콕이라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 분 전설적인. 네, 그분이 1940년대생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여든이시잖아요. 그러면. 우와. 85세예요. 우와. 2차 세계대전을 겪으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네 할아버지 정말 모습이신데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왜 전설인지 알겠다. 이야. 키보드를 정말 이렇게 기타처럼 걸고 연주를 하시는 우와. 거예요. 우와. 너무 멋있었고 그 같이 도와주시는 트럼펫이나 밴드 분들도 왜 그 과하지 않게 정말 그 재즈 이게 재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정말 좀 연주를 너무 재즈가 잘해줬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그 재즈 그 쇼츠들이 막 있잖아요. 밈이 있죠. 자네는 스윙하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좀 스윙을 느껴보시고 오셨나봐요. 제대로 느끼고 이야, 왔어요. 너무 서재패. 좋았고 또 그
할아버님이 손자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어머. 애기인데 또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막 손자가 인사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고 왔거든요. 야. 진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아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한번 느꼈고 또 뒤늦게 SNS를 보니까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그날 또 왔었다고 진짜요?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못 봐서 좀 아쉬웠다. 아, 네, 카리나 씨, 윈터 씨가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목격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막 네. 가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정말 아. 막 메이크업도 다 돼 있고 컨텐츠 촬영하러 오신 건가요?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어. 막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진짜 그냥 정 가운데서 막 뛰어 노세요. 그냥 거기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넓으니까 막 이렇게 아. 주목되지는 않을 야. 건데 그래서 아 너무 아쉽다. 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즐기고 왔고 그리고 다른 컨텐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패를 네. 너무나 잘 너무 지셨기 즐기고 때문에. 와서 음악에 좀 몰두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연휴에는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지냈고 지난주에 저는 경주회를 한번 다녀왔어요. 경주 갔다 와서 경주에 가면 이제 볼 게 많잖아요. 근데 경주 엑스포 공원에 오, 한번 좋죠.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경주 타워도 있고 하잖아요, 막. 그래서 되게 한적하고 좋더라고요. 또 비가 와가지고 아. 이렇게 사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음. 또 이제 경주 그 엑스포 공원에 가면 솔거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전시 예쁜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 미술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솔거 미술관에 BTS의 RMC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요? 최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그걸로 엄청 홍보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막 RM이 본 작품 막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요? 아. 왜 발자취를? 예.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 이러면서 약간 보고 경주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다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경주를 가보니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날도 더울 때도 있었고 비도 올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좀 몇 편 챙겨보기는 했어요. 오. 영화를 좀 몇 편 챙겨보긴 했는데 영화 중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 영화는 꼭 봐야 돼 약간 완전 명작이더라. 그런데 손이 안 가는 거 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약간 밀린 숙제 같은 느낌의 언젠간 보겠다. 언젠간 봐야겠다. 이거 체크만 해 써놓기만 하고 안 보는 거. 제가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 뒤적뒤적거리다가 그나마 소리 잘 가는 거. 그 머니볼을 봤습니다. 머니볼.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 그게 야구 구단의 이야기예요. 그 스토브리그 드라마 아시죠? 아, 네네네. 스토브리그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야구팀을 브래드 피트가 이제 구단주로서 이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건데 이 머니볼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야구는 데이터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선수들을 영입했냐면 스카우터들의 어떤 경험과 뭐 그들의 감, 그들의 노하우만인데 근데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점수로 가야 된다. 숫자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한 구단이 어떻게 승승장구해서 우승까지 가냐, 결승전에서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룬 실화 기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그 이제 영화 평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엄청 잔잔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난 스토브리그 저는 인생 드라마거든요. 스토브리그가 너무 재밌게 봤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니까 재밌겠지 하고 봤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엄청 잔잔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인생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엄청 울림을 되게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약간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누군가에게 평양냉면은 인생 맛집이지만 저는 평양냉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는 봤어요. 재밌게는 봤고 또 볼 의향도 있기는 한데 슴슴한 맛이 있다. 슴슴한 맛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흥행하고 있는 마이클. 네. 마이클을 좀 봤었고, 근데 마이클 처음 봤을 때 그 노래가 왜 노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편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잭슨 5라는 그룹의 이제 일원이다가 이제 싱글을 내고 유명하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이제 그
잭슨 5로서 시작부터 황금기까지의 전반부를 좀 다루더라고요. 그 이후에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다루질 않고 있어서 저는 알맹이가 되게 빠졌다. 노래는 좋았는데 그런 거를 어떤 그냥 마이클 잭슨의 어떤 무대만 볼 거면 내가 유튜브에서 4K 리마스터를 보지 대신 영화로 왜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2부가 있구나 2편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그 구성은 좀 납득이 가는 거였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보헤미안 랩소디만큼의 그 강력한 그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감동은 훨씬 더 보헤미안 랩소디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중에 제가 옛날 영화들을 가끔 이렇게 좀 뒤적뒤적하면서 보거든요.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봤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저 그런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가끔 찾아봐요. 네, 벤 스틸러 배우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벤 스틸러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형님 이제 작품을 좀 찾아보는데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딱 그 기승전결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영화도 1시간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아주 유쾌하게 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만약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근데 아마 거의 없겠죠.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워낙 크게 흥행한 작품이고 3편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1시간 40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벤 스틸러 형님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재밌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페스티벌에 이제 시즌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달팽이님이 얘기하셨듯이 서재패도 하고 하나둘씩 이제 전국에서 이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약간 그거잖아요. 이제 그 대학 축제 시즌이잖아요. 맞아. 약간 이제 이 우리나라가 슬슬 날씨뿐만 아니라 뭔가 그 컨텐츠적으로도 이제 달궈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좀 그 밴드 공연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올해 이제 펜타포트 8월에 열리는 인천인가요? 인천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3일권을 바로 그냥 예매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매년 가긴 하거든요. 매년 가게 되는데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7년 만에 공백을 깨고 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밴드기는 한데 엄청 유명한 밴드는 아니거든요. 뭐 요새 이제 좀 약간 유튜브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는 김간지라는 아저씨 있죠? 그분이 이제 밴드 그 드럼으로 있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이제 밴드가 컴백을 해가지고 그거를 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노래도 좀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락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계시면은 펜타포트 라인업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2주일 정도의 근황을 잘 보냈습니다. 다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나님의 컨텐츠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컨텐츠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지각을 했거든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근황이 이제 근황이. 제가 이게 저한테 약간 좀 지금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지금요? 네, 진짜. 무슨 일이 있으시던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 볼 영화와 뭔가 관련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약간 근황. 좀비물과 관련된 거예요? 혹시? 이제 제가 가끔씩 가차를 돌리는데 가차샵에서? 네, 부품을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알고리즘에 떠서 보는데 이게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나 이거 돈 주고 돌렸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고 왔더니 이게 부품이야? 이제 급하게 쓰레기장 갔죠. 근데 이미 쓰레기가 이게 다 이제 쌓여져 있는데 어떡해. 모르겠는 걸 어디 있는지 그래가지고 막 뒤졌죠. 못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뒤지는 거를 한 20분 동안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싶어가지고 빨리 지금 녹음하러 가야지 됐다 이거 집어치워 그러고 그래서 늦었답니다. 그거 아니죠? 그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나게 가치가 낮을 때 그거를 누가 한 100비트코인인가 200비트코인인가 들은 하드디스크를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찾겠다고 난리친 사람이 있거든요. 한 10년 찾았는데 결국에 못 찾고 끝났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쓰레기통을 뒤진 적이 있거든요.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그 예비군 가면 그 증빙 서류를 줍니다. 이제 직장에서 예비군 빠지면 그 공가로 처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비군 제가 갔다 왔다 증빙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집안을 다 뒤진 다음에
설마 그러니까 제가 어. 설마 내가 버렸겠어? 약간 뒤질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시없이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뭐로 뒤지잖아요. 내가 설마 버렸겠어 이러는데 나 거기에 나온 거야 이게. 아. 그래서 그 생각이 났네요. 그래요,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런 증빙 서류도 아니고 그냥 몇 천 원 가차인데 그냥 뭐 새로 뽑아야지 어쩌겠어요. 그게 좀 현타가 좀 오셨겠네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진짜 뒤집어 엎고 하나하나 다시 또 버리고 그 난리를 치고 힘들게 또 왔어요. 다행히 쓰레기 냄새는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한테만 나나봐요.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컨텐츠는요. 제가 드디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끝났죠? 네, 무자무사를 이제 완결이 나서 12화를 마지막으로 다 봤는데요. 아, 이게 저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갑자기 좀 뚝 끊겼다? 이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너무 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몰입해서 잘 보고 있어서 아쉬움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끝났는데 더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황동만이라는 그 구교한 배우가 맡은 감독의 배역이 있는데 이 배역이 한 3화? 4화까지는 진짜 비호감이에요. 정말 비호감이라서 이제 왓챠피디아 평을 봐도 3화에서 하차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약간 비호감 캐릭터에 우리가 몰입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좀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워낙 구교한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냥 덕심으로 이겨냈다. 네, 그거를 진짜 미운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는데 아무래도 드라마의 흐름상 이 40대까지 데뷔를 못한 어떤 감독이 끝까지 데뷔를 못하게 하면은 아무도 이 드라마를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게 진짜 최선의 결말인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황동만의 어떤 몰락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은 약간 되게 살벌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자신의 무가치함이랑 싸우고 있대. 그런데 마지막에 엔딩은 해피하게 나가버리니까 뭔가 좀 결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고윤정 배우가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정재 배우랑 나온 헌트에서 그 GB를 보러 갔다가 실물을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네. 근데 이 캐릭터가 좀 약간 좀 묻혀있는 그런 느낌의 주인공이라서 너무 이 배우와 맞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배우가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연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고윤정 배우가 외모로 연기력이 조금 가려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고윤정 배우도 연기가 딱 좋았고 구교한 배우는 늘 자기가 하던 거를 하셨는데 저는 좋았고 그 외에 또 오정세 배우가 약간 황동만 감독이랑 조금 대립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오정세 배우 연기도 저 좋아하거든요. 아니 뭐 오정세 배우님은 자타가 공인하죠. 진짜 오만 연기를 다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악귀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이렇게 진지한 연기도 하시구나라고 그때 좀 알았는데 코미디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난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진짜요. 넓잖아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도 사실 제가 좀 재밌게 본 이유 중에 하나도 영화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 영화계가 궁금하잖아요. 감독들은 어떤지 배우들은 어떤지. 근데 그런 입봉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한국 드라마를 만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영화는 3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를 챙겨봤고요. 저도 그거 이번 주에 보러 가려고요.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전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보고 볼까 아니면은 영화로 그냥 먼저 볼까라고 아니요.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리즈를 보고 보고 보는 게 보셔야 나아요? 돼요. 왜냐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화 자체가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의 매력에 그걸로 좀, 가는 거다. 네,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팬 서비스 같은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키비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타워즈 팬이시니까 전체적인 세계관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달로리안이라는 종족이라 해야 되나? 그 그룹의 만도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그룹의 어떤 성격을 이 영화에서는 설명을 생략을 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서 네. 그 뭐라 해야 되나 바운티 헌터라고 하죠. 네네네. 그 친구들이 되는 그런 배경 설명을 알고 봐야
더 재밌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그로그라는 친구가 지금 스타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요다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요다랑 이 그로그랑 좀 구별해서 보려면 그 시리즈를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로그를 되게 좋아해서 굿즈도 모으고 전시도 하고 하는데, 영화의 어떤 스토리나 개연성이나 이런 거는 좀 아쉬웠는데, 아 영화 자체는? 네, 영화 자체는 아쉬웠는데 워낙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귀여운 맛으로 챙겨본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좀 징그러운 걸 잘 못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센지 모르겠는데 그 빌런들이 좀 다른 영화에서 못 본 약간 좀 슬라임 같은 그런 양서류 같은 게 빌런이에요. 그런데 또 덩치가 엄청 커요. 그게 조금 징그러운 거예요. 약간 저는. 그거 아니에요?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자바펫. 맞아요. 근데 제가 스타워즈를 안 봐서 이 친구들을 약간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처음 보니까 좀 징그러운 거예요. 호감 그 상은 아니죠, 그 친구가. 네. 호감상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민달팽이를 맞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상체에 인간형, 머리 큰 인간형의 어떤 상체가 있고 하체는 거대한 민달팽이 같은 느낌? 그 민달팽이가 이제 근데 파워개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게 힘이 뭔가 이렇게 좀 원초적으로 싸운다. 네, 그래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나? 약간 좀 그랬고요. 그래도 그로그랑 만달로리안 만도의 케미가를 보는 게 정말 정말 좋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 연출이 존 페브로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뭐냐. 그 시리즈 하신 분이 네, 만달로리안 하셨어요. 시리즈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영화적 연출은 조금 아쉬웠다. 맞아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페드로 파스칼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로그를 데리고 나오는데 주연이 이제 페드로 파스칼 네. 배우죠. 이 아빠의 역할을 하지만 두 개 다 아빠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로그의 아빠와 이제 그 라스트 오브 어스의 라오에서의 아빠의 역할을 또 비교해보면 이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한다, 이거를 또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드로 파스칼 배우도 너무 멋있는 배우죠. 그 배우도 이제 코미디도 되고 전극도 되고 다 되는 너무 멋있는 배우. 그런데 배우를 기대하고 가면 안 되는 게, 이 만달로리안의 특징이 이 가면이 있으니까. 투구를 벗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가면이 규칙상. 그래서 그 시즌 1, 2, 3까지는 얼굴이 등장을 아예 안 하고 나중에 좀 몇 번 나오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도 얼굴을 기대하시고 가면은 안 된다. 목소리 멋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정말 멋지고요. 목소리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백룸을 봤습니다. 백룸. 저도 이번에 볼만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챙겨보려고요. 이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엄청 높았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하실 네. 때도 백룸 되게 기대하고 계셨잖아요. 유튜버로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네. 17살 때 이제 A24에 캐스팅 된 거예요, 감독으로서. 그래서 올해 이제 영화를 냈는데 지금이 20살이에요.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현존 데뷔한 감독 중에 최연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분이 뭐 유튜브 활동할 때는 진격의 거인 같은 푸티지 같은 거를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룸, 그 리미널 스페이스 이런 어떻게 보면 괴담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자기만의 설정, 뭐 엔티티나 뭐 에이싱크 이런 거 이야기를 추가를 하면서 이제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조회수가 뭐 1000만 막 이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캐스팅을 받아서 이제 거대 자본으로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영화로 펼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제가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올까, 제가 예고편도 안 찾아봤는데 어차피 유튜브에 있는 백룸 영상들이 내려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백룸의 세계관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적절히 현실 세계랑 백룸 세계랑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영화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아쉬운 점도 없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2시간이나 돼요.
저도 시간 넘어가는 영화를 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가 백룸과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도 약간 좀 자기의 세계관을 조금 더 선명한 화질과 그다음에 또 돈 쓴 느낌이 좀 나거든요. CG 같은 게. 그런 거 보는 거는 재미있었고 근데 매력적인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 재밌기는 했는데 오히려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이 더 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와.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왜냐면 너무 미래가 창창한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가 기대가 되고요. 이게 유튜브 컨텐츠를 잘 만들어가지고 뜨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요새는 영화 감독 출신 중에도 유튜브를 잘 만들어가지고 컨텐츠화 해가지고 특히 공포나 약간 뭐 오컬트나 약간 좀 뭐 호러 이런 장르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근데 유튜브로서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안 들어간 약간 인디의 맛으로서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이제 스크린으로 약간 봐버리니까 메이저가 돼버리니까 그 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영상은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짧아요. 뭐 이제 설정샷 조금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생각해보자면 어차피 영화가 백룸에 대한 영화가 나온다면 이 감독이 했어야 맞는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든 자기가 해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감독이 잘 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비슷한 영화가 이제 8번 출구 같은 영화가 있죠. 맞아요, 저는 근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8번 출구라는 게임 자체가 뭐 RPG처럼 스토리가 있는 게임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8번 출구 역을 통과해서 도망치는 게임인데 이걸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을 이끌어 갈까라고 했는데 그 감독님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연출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백룸은 그런 한계가 조금 보이기는 한다. 2시간까지는 아니다. 네, 1시간 40분이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는 맛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메리아를 봤는데요. 로메리아. 로메리아 이 작품이 작년 30회 부국제에서 되게 핫했던 영화였어요. 제가 그때는 못 봤고 이제 개봉을 해서 봤는데, 감독님이 카를라 시몬 감독님이세요. 이제 유명한 작품이 프리다의 그해 여름, 그다음에 알카라스의 여름, 그래서 약간 여름 전문 감독님. 그리고 또 아이들을 되게 잘 담기로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근데 이번 로메리아에서도 여름 그 자체가 나오고 바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알카라스의 여름에서는 복숭아 농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었고, 프리다의 그해 여름도 약간 좀 그냥 집안의 어떤 푸릇푸릇 이런 느낌이었는데, 로메리아는 완전 바다 풍경이 많이 나와가지고 눈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영화. 느낌이었고. 근데 로맨스 영화인가요? 로맨스는 아니에요. 내용이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부모님의 가족들을 보러 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재밌겠다. 근데 약간 좀 막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 약물 중독도 있었고 거기에 에이즈까지 해서 돌아가셔서 약간 다들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약간 조금 취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영화가 은근히 그 약간 뭐랄까 몽환적인가요? 몽환적이고 퇴폐적이고 약간 좀 약간의 음침함. 약간 색텐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그런 성관계 씬이 나오는데 어떤 바다의 소재를 활용하는데 그 약간 좀 저도 이게 왜 들어갔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 영화가 그 전의 영화들이랑은 약간 결이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간에 파티 장면이 나와요. 막 클럽 파티가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하는 파티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들 춤추고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왜인지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춤추고 하는 장면이. 풍경이 되게 좋은 미술이 되게 좋은 영화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바다 파란 색깔 쭉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계속 빨간 색깔 드레스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런 대비도 좋았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할 만한 영화다. 근데 대중적이지는 확실히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나님의 이번 주의 컨텐츠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저희가 이어서 이제 댓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고대하는
댓글이 아직도 안 달렸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 2주 반 정도 이게 지났는데 댓글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맞죠? 다른 사람들의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재밌게 봤다 댓글로 달아주시고, 재밌게 안 봤다 뭐 하는 것들이냐 이러면은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감사히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본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어떤 영화를 봤죠? 군체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군체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군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상호 감독의 군체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요새 극장가에 좀 뜨거운 화제작이에요, 맞죠? 흥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던데. 네, 잘 되고 있죠. 네. 200만 명 넘는 것 같던데. 와. 맞죠? 개봉한 지 이제 한 일주일 됐나요? 녹음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만이 들었으면은 연상호 감독이 확실히 그 티켓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주연이 무려 이제 구교환 배우와 전지현. 오랜만에 복귀한 전지현 배우가 하니까 확실히 그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주연 연기를 해주시니까 흥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상호 감독의 군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하게 한번 인상평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달팽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뭔가 새로운 종류의 좀비를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새로운 좀비의 출연을 보는 것 같아서 재미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도 많았다 라고 짧게 말씀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상호 감독님 영화 이제 보지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약간 영화에서 좋은 부분보다 안 좋은 부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비가 나오는 부분만 좋았어요. 그거 외에는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비가 나오는 부분 빼고 사람이 나오면은 싫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의 주연이 좀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사실은. 맞죠, 주요 소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연상호 감독님이 꽤나 많이 이제 영화를 찍으시거든요. 뭐 부산행부터 시작해서 그전 애니메이션도 찍으셨고, 그 다음에 뭐 부산행 염력, 뭐 정의 이런 영화 찍었는데, 다들 이제 부산행이 제 고점이고 쭉 우하향을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도 역시 그 우하향 선에 있다. 우하향 선에 있다. 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하향 선에 있다. 그래서 보기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평이 좀 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야 뭐 구교환 배우 나오니까 처음부터 기대가 컸고, 근데 그러니까 구교환 배우에 대한 기대였지 영화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신선한데? 오. 재밌다. 오. 나 왜 재밌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잘 보고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 뭔가 영화 자체로서 그 장르가 주는 어떤 그 좀비물로서의 쾌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를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완전 스포일러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나 군체를 아직 안 보셨다거나 군체를 보시길 희망하는 청취자분이 계신다면은 나가서 영화를 한번 보시고 청취를 다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화가 시작하면은 이제 전지현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큰 건물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슨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의 내용이 이제 균사체를 이용한 어떤 그 연결을 이야기해요. 생물 간의 연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제 디지털,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어떤 기계적인 연결, 우리가 디지털을 이용한 뭔가 전기적 연결이 아니라 균사체를 이용한, 포자를 이용한 이런 연결, 생물학적인 연결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미같이 개미들은 호르몬을 교환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일체화의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런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그런갑다, 그런 내용이 있는갑다 하고 이제
전지현은 사실 그 기업에 이제 취직하려고 갔었던 취업 청탁을 하려고 갔었던 거였죠. 근데 뭐 좀 청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길에 초밥 한 접시 먹고 가려는데 갑자기 좀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좀비는 그 빌런이 처음 씬부터 오프닝부터 사실 등장을 하죠. 구교환 배우가 서영철 역이죠. 서영철 역 구교환 배우가 퍼트린 좀비입니다. 좀비 바이러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에 하나 그리고 자기 원수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를 무가치하게 그 여기고 이용만한 그 회사 회장님에게 한 방 놓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좀비가 돼가지고 건물 안에 삽시간에 좀비가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건물 내에 닫힌 공간에서 여기서 이제 둥우리 이제 빌딩이라고 나오죠 이름이. 둥우리 빌딩 내에서 좀비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제 그 치안력이 굉장히 그 조치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좀비 사태가 벌어진 걸 알고 외부에서는 철저하게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좀비 사태를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좀비 영화의 어떤 클리셰적인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전지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서영철, 구교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좀비들을 퍼뜨리고 빌런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가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좀 포인트는 사실 이제 구교환 배우의 어떤 악역 역할이었죠, 맞죠? 사실 구교환 배우는 약간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기는 하지만 악역은 잘 안 했죠. 뭐 찌질한 연기를 좀 하기는 하고. 모가디슈에서 나름대로 근데 모가디슈에서는 악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래도 나중에 훈훈하잖아요. 나중에. 반도는 어때요? 반도에서 완전 완전 또라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메인 악역인가 그게? 거의 네, 메인. 네. 그렇죠. 저도 반도로 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찌질한 역할 그리고 좀 중대한 역할, 약간 또라이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은 구교환 배우 좀 많이 하죠, 맞죠? 뭐 DP라던가 이런 데서. 근데 완전한 악역, 좀 뭔가 최후의 보스 같은 느낌? 이런 역할은 잘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떠세요? 구교환 배우 악역 어떠셨어요? 팬으로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평 보니까 구교환 배우 왜 자꾸 연상호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냐. 재미도 없는데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좀 리뷰가 많았어요. 아니 뭐 근데 의리가 있나 보죠. 저는 약간 이번 영화 보면서 구교환 배우가 왜 영화를 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교환 배우다, 솔직히 뭐 사적인 관계 하나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구교환 배우라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나 이 작품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인간이면서도 좀비 두 가지를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배우로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하는 게 자기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좀비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좀비를 연기를 하는 게 보통은 좀 엑스트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무를 보여주는. 근데 이렇게 주연 배우가 직접 좀비가 되어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게 되는 데다가 진짜 잘했잖아요. 그 그렇죠. 연기를.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연기하고 현장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영상호 감독님이랑 계속 작업하셔라.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팬으로서 그 새로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응원한다. 네,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저도 구교환 배우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악역도 구교환 배우의 그 특유의 그 눈매가 서늘한 느낌이 있잖아요. 엄청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 그 만화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지능형 악당 같은 느낌의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머리도 올백으로 처음에 이렇게 싹 하고 나오잖아요. 연상호 감독님 근데 캐릭터들을 엄청 애니메이션처럼 디자인하는 느낌 안 들었어요? 약간?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연기가 구교환 배우님이 그 좀비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다니면서 약간 삭 웃을 때 있잖아요. 멋있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저희가 그 중간에 약간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사연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전지현 배우가 맡은 세정 교수랑 권세정 얘기를 교수. 할 때 이게
갑자기 얼굴 탁 클로즈업 되면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제 배우 팬으로서 이 장면 진짜 구교환 좋다. 배우가 네, 이 장면 진짜 좋다. 이제 어떤 반전이라면 반전할 수 있는 씬이죠. 네, 그때가. 저그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 배우의 그 배우의 연기인 거지. 캐릭터에게 개연성이나 어떤 서사에 힘이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자기가 상처받은 걸로 전 국민을 이렇게 인질로 만드는 거가 좀 서사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교환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아니 지금 너무 지금 약간 팬심이 객관적이잖아요 지금. 구교환 배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전 정말 그 장면에서 엥? 눈물 떠르르 진짜 흘리면서. 뭐 하는 거지? 정말요? 정말 1% 남아있는 정이 정말 딱 떨어졌던 순간이었거든요. 어머. 아. 눈물을 흘려? 그 서사에?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지현이 권세정 교수가 초대장을 받잖아요. 그 컨퍼런스에. 근데 초대장에 적혀져 있잖아요. 맞아. 뭐 소통하지 못함에서 오는 뭐 불합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거기서부터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조금 안 맞는 게 그게 소통해보자에서 나온 건가? 약간 싶은 생각. 그래서 이 감독님이 어떤 좀비의 진화라는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주제의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소통의 부제로 잡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걸 느끼기에는 너무나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서사가 약하고 그 구교환 배우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여줬던 그 스토리도 전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진짜 그 보통 그런 자기가 스스로 좀비가 되면서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수인지 아니면 뭐 종의 뭐 이제 진화인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플러스겠죠. 같이 하는 거겠죠. 근데 과거 이제 그 플래시백 장면이 쭉 나오면서 이제 과거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근데 잘 몰입이 안 되기는 하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에서 구교환 배우 연기는 좋았는데 그 연기가 약간 이제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그냥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위세를 펼치는 그런 사이비 교주 같은 연기도 들고 왜 그 좀비들이 서로 통신할 때도 막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특정 행동들도 사이비 광신교들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딱 들면서 저는 딱 악역 뭐 악당이라기보단 좀비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이비의 신도들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키비님이 아까 그 인류의 진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계속 얘기 나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구교환만 진화했고 나머지는 퇴보했던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진화라며 왜 이렇게 뭘 자꾸 덕지덕지 묻히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는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는 이게 뭘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잖아요. 뭐 처음에는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글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의 시작은 비록 걔네들이 이제 4발로 걷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 학습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인간과 흡사 또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좀비처럼 되는 건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뭐 좀비가 이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거는 다른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는 전설이다나 또는 뭐 28년 후 시리즈 같은 것들도 좀비가 하나의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거는 여러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군체에서의 좀비들도 이제 시간이 더 흘러 걔네들이 배울 만치 배우면은 인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아니죠. 근데 엔트밀 당하니까 다시 돌아가던데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죠. 이 영화의 가장 뭔가 저는 뭐야 약간 이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구교환 배우의 연기는 사실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그 서영철의 플래시백에서 나오는 그 구교환 배우의 아역 있잖아요. 너무 닮지 않았어요? 구교환 배우랑? 제가 그때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아 구교환 배우가 안 나오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피부톤 느낌이 좀 있네. 얼굴형하고. 맞아 얼굴형이. 느낌이 약간 요 각진형이 그래서 되게 닮았다 이 생각을. 제가 어차피 2회차를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달팽이님도 2회차 사실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얘기해드려야 돼. 이건 좀 얘기해드려야 돼.
아니 정말 놀랐던 게 영화를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 하이라이트 씬이 있었어요. 구교환이 막 목을 졸리면서 전지현과 사투를 하는 이제 그런 씬이 있었는데 정말 진짜 막 저는 무서운 걸 안 그래도 못 보니까 막 진동하다처럼 보고 있다가 심지어 혼자 갔거든요. 어허. 근데 갑자기 영화관 화면이 꺼지고 막 비상벨이 막 삐용삐용 진짜 울리는 좀비 거예요. 사태야. 진짜 좀비 사태야.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막 뭉성뭉성대면서 뭐야? 근데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막 이제 뛰쳐 나갔죠. 조선주점 뭐야? 하면서 나갔는데 오작동. 아. 그래서 정말 김이 팍 세가지고 뒷부분을 진짜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볼까 말까. 근데 어쨌든 이 구교환이 서영철이 어떻게 이 해결이 되는지 권세정 교수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뒷부분만 다시 봤다는 슬픈 2회차. 이야기가 있습니다. 2회차입니다. 네. 2회차. 0.5, 0.5차인가요? 사실. 아, 네. 맞습니다. 그냥 0.5 1회차예요. 네. 그래서 구교환 배우의 어떤 새로운 면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야, 그 구교환 배우가 가진 힘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남아있는 올해 개봉작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올해가 진짜 구교환의 해다. 늘 그렇긴 하지만 올해 또 뭐 부활남도 있고 너의 나라도 있고 기대가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드라마 맞아요. 모두가 나의 무사?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도 있고 구교환 배우가 건드리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게 뭐 작년 말에 개봉한 만약에 우리도 꽤 잘 됐잖아요. 꽤 잘 됐어요. 네. 꽤 잘 됐어요. 그래갖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만 안 좋아했을 뿐이지 그 영화 다 좋아하더라고요. 로맨스를 안 찍어서 좋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배우님이 그 뭐 장르물을 많이 찍으시니까. 네. 근데 너의 나라는 약간 로맨스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교환 배우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챙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비 영화잖아요, 사실은. 좀비 영화에서 좀비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랑은 좀 다릅니다. 맞죠? 학습하는 좀비예요. K 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 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연상호 감독님이 부산행에서도 기존에 있는 좀비의 틀을 좀 깨는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좀비들. 사실 그 좀비는 28일후에서 사실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뛰는 좀비. 뛰는 좀비. 근데 그걸 이제 잘 가져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뛰는 좀비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군체라는 영화에서는 뛸 뿐만 아니라 뭐 학습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좀비가 이제 개인 개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 지성을 이루고 있어요. 학습하는 좀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라스트 오브 어스랑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한번 했었는데 저도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닮았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종이 완전히 달라요. 네. 맞죠?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는 진짜로 이제 곰팡이류 포자로서 그렇게 네. 좀 되고 물론 걔네들도 하나의 어떤 뿌리를 건드리면은 다 같이 좀 일어나거나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학습을 하는 거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군체의 좀비들은 학습을 하고 진짜로 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근데 이게 그 흰색깔 끈적이는 점액질이 보기가 조금 역겨웠다? 왜 그 구교환 배우가 서영철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점액질이 어떤 뇌파를 뭐 공유하는 그런 매개체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버섯으로 따지면 균사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있어야 될지 좀 의아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해서 좀 신선하긴 했어요. 이게 감염이 되면은 그러니까 좀비한테 물리면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그 좀비마다 그 감염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포자에 의해 감염이 돼서 좀비가 되는데 군체에서 나오는 이 좀비는 좀비에 의해서 물리면 감염이 됩니다. 물리자마자 이게 막 흰색 토를 흰색 해요. 토를 합니다. 이게 균사체 같은 건데 막 흰색 토를 하면서 이제 좀비로 변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좀비에서 나온 피나 뭐 다른 이물질 같은 걸로 마저도 감염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라스트 오브 어스로 학습된 게 있는데 포자라는 거 굉장히 위험해서 다들 막 방독면 쓰고 그렇죠, 다니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게 균
분사체가 굉장히 좀 공기 중에 떠다니긴 네. 할 텐데. 왜 이게 그거를 심지어 캐모플러즈를 할 정도로 네. 가까이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어떤 원리인 건지 자세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이야기의 흐름 때문이긴 하겠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감염 속도가. 맞아요. 그런 부분도 약간 조금 급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영화에 나오면은 뭐 28일후 같은 거는 이제 물리면은 전염이 되잖아요. 또는 그 책, 피나 그 좀비의 책이 몸속에 들어가면 감염이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자로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는 물려야지 이 이빨이나 입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에 옮겨서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좀비들이 있는데, 이 군체 나오는 그 좀비는 이제 균류에 의해 감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나 이런 거를 맞으면 전혀 감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지창욱이 액션씬을 벌이면서 피칠갑을 머리부터 발까지 피를 다 뒤집어 쓰는데 좀비가 아니에요. 좀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비에 감염이 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좀비를 되게 보호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생존자들이 옷을 엄청 칭칭 둘러서 입잖아요. 좀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창욱 아저씨는 혼자서 식칼로 막 썰어 제끼는데 피를 다 튀고 입에도 설마 눈에도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감염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감염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근원적인 질문이, 처음에 이제 원숭이로 연습했던 네, 그 네. 실험실을 가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한 그 적혀있는 한 숫자가 4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죠? 아니 60마리 뭐 넘게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약간 그 원숭이를 저희가 실험에서 거의 잘 안 쓰고 쥐를 쓰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야생동물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수입을 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도. 근데 이 신고를 60마리가 넘게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나? 왜냐면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현실적이야. 그 서영철이 회사에서 잘리고 몰래 자기가 만든 비밀 맞아. 연구소란 말이죠. 그 원숭이를 어떻게 충당을 했나? 그거 어떻게 사료는 누가 주고 똥은 누가 치울 거야 네. 그거. 그냥 쥐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원숭이로 해서 좀 물론 그로테스크한 거를 연출하고 싶어서 약간 28일 후, 그러니까 28일 후 첫 씬에 그 원숭이들로 나오는 씬이 제 생각엔 거기에 오마주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국에서 몰랐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후원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야. 아, 원숭이를 들여올 세력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경찰과 이 정부가 무능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정도인가? 개인이 원숭이를 60마리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탁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라? 약간 그러니까 그게 부드럽게 이것까지 돼?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걸리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좀비 학습하는 좀비는 사실 좀비 역사상 뭐 제가 좀비 영화를 모두 다 본 건 아니지만 유명한 건 다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이게 틀을 깨는 좀비 영화들은 사실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28일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바디스라고 저는 알아요. 좋아하는 영화인데 좀비가 이제 사랑을 하면서 사람이 되는 그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좀비가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비 영화들이 좀비 있는데 딸도 있어요. 좀비 딸 맞다. 맞네요. 좀비 딸도 있고. 그래서 군체라는 학습하는 좀비도 굉장히 그 소재는 진짜 참신했다. 너무 좋은 소재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비들이 나올 때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좀비들 액션씬은 진짜 연성호 감독님 연출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부산행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다만 그 학습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막 으아 막 이러면서 막 걔네들이 갑자기 막 눈 까디집으면서 그거는 조금 웃겼는데 학습을 하면서 나오는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좀비물이 줄 수 있는 그런 스릴과 공포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비물을 많이 안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저는 보면서도 새롭다고 느꼈는데 어떤 게 좀 그랬냐면 이게 보통 이제 좀비 영화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미 이제 다 뭐 통신선이나 전기나 물이 다 끊겨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약국 파밍 가야 되고 막 힘들게 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 세계관은 아직까지 막 시작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통신망이 아직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바깥이랑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불도 막 켜지고 물도 펑펑 나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비물은 그 이제 아포칼립스 이후 음.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장르가 이어지잖아요.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 문명의 어떤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비와 좀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을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군체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이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학습하는 좀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뇌 싸움을 하는 그런 모먼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영리하게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런 현대 문명이 끊어질 수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CCTV라던가 전화라던가 뭐 이제까지는 좀비한테 정말 물리면 죽으니까 지금 냅다 뛰고 숨고 정말 이런 육탄전을 벌인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권세정 교수가 좀 주축이 돼서 이제 두뇌 싸움을 좀 벌이잖아요. 좀 그런 게 재밌었는데, 그런 면모를 좀 표현하려면 당연히 인터넷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게 좀 재미있었고, 근데 왜 좀비들이, 저는 그 백화점 안내판에서 이렇게 통제실 입력하는 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키보드 입력하는 씬. 통제실 이런 식으로.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학습을 잘하는구나. 싱크비 그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진짜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뭐 조종을 당해서. 조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 구교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오버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정점에선 첫 번째 이 전파자의 지시를 따른 거죠. 그러니까 문자도 자기가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읽는 거는 네, 구교환 네. 배우가 네, 하는 거고. 그렇게 전 그래서 진짜 그걸 보면서 이 좀비들이랑 진짜 뭐든 할 수 있겠다. 그들과 함께라면. 네, 진짜 그들과 그런 함께라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비가 나오는 장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좀비가 나오는 장면은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때부터 좀 별로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권세정 배우는 아무래도 이제 권세정 그래서 배우가 아니고 전지현 교수는 배우님이 네, 그 교수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시고, 그래서 딱딱딱 추리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내 발로 걸었는데 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아니 그 사람이 박사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뭐 그 관련된 뭐 균사체라던가 뭐 생물 전파 뭐 이런 거에 박사시겠죠. 좀비학 박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 한번 보고 어떻게 한번 알아? 뭐 코난이에요? 무슨 다 맞춰. 근데 그래서 좀 똑똑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외에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좀 바람이야. 민폐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구마 행동을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영화라서 그랬겠지만 이제 막 그 문자를 하자고 했는데 말로 한다든지 문자로 하자고 했는데 모음을 좀 해놓지, 이게 진동이나 그냥 벨소리 다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눈이 안 보이는 구교환 배우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동 안 해놨으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 경찰이 나오잖아요. 형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캐붕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답답했어요. 저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물론 연기 잘하시고 여러 작품 나오시는 조연이시잖아요. 진짜 열받았어요. 저는 연기도 좀 아쉬웠어요. 좀 몰입이 안 되고 그 캐릭터에 좀 안 묻는 느낌이 좀 맞아요. 좀 가볍게 느껴졌다. 좀 초반에는 약간 FM적인 그런 경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싫다는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조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좀비한테 그 먹잇감을 주려고 다른 사람을 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윤리적인 딜레마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리를? 그 권세정 교수 무리를 구하는 것과 이 서영철을 데리고 나가서 백신 연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무게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사람 구하는 게 먼저이고 건물 통제를 했다고 하면은 서영철은 어쨌든 나중에라도 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뭐 현실성, 개연성, 핍진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비가 나오는 건 일단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좀비가 나왔잖아요, 영화 안에서. 그럼 그 안에 이제 개연성과 핍진성을 좀 챙겨야 되는데, 아까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영철을 잡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옥상에서 헬기로 보내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잡으면 거기 안에 있는 요리사 1명, 요리 종업원 1명, 일진 2명, 일진 피해자 1명, 교수 이 사람보다는 경찰 특공대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탈출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는 백신을 구해야 돼. 이게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계속 물음표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백신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 그렇죠. 설정 자체가 좀 말이 안 그리고 되죠. 사실 백신이랑 치료제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 치료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교수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못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치료제는 그럼 의미가 없나? 그럼 백신만 필요한 거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억지로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백신을 그 사람이 이제 구교한 서영철이 백신이라고 그 결정짓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구교환이 자기가 백신이라고 이야기해서예요. 맞아. 그 연구실을 가서 뒤벼보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단순히 테러범의 이야기만을 듣고 제가 백신입니다, 저 사람 무조건 잡아야 돼, 이게 약간 저는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득력이 좀 없었죠. 엄청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 구교환을 잡았어요. 구교환 서영철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철을 통해서 좀비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정보를 차단하려고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왜 그러죠? 기절시키면 되지. 아 맞네. 연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치를 마련했어야죠. 이렇게 기절을 시켰더니 좀비가 날뛴다더라. 뭐 이런 설정을 넣어놔야 되는데 나 같으면 바로 그냥 뒷목 찍어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문자를 하든 뭘 하든. 맞아.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온갖 바람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뭐해 뒷목 빨리 찍으라고 약간. 그 생각 못 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 씬에서 저는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살아남는 거예요, 많이. 이제 적절하게 인원을 섞어내는 과정에서.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구글맵 갑자기 빠르시더라고요 하면서 구초가 팍 누르는데 그 장면이 뭔가 되게 웃겼어요. 처음에 가장 탁 걸렸던 게 어디냐면 일단은 첫 번째 등장, 첫 번째 씬, 이제 그 전지현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씬 있잖아요. 이제 한참 막 고수 배우가 왜 이렇게 안 와? 어디야? 탁 전지현 배우 등장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택시 얘기할 때? 아니 택시 그 얘기 왜 해요 그거?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로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아니 전지현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아닌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연기를 설정이 못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사실 돈 더 많이 내고 사실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서 이게 물론 자기가 뭐 내려달라고 한 곳에 내려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약간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답답한 캐릭터잖아요. 원리 원칙 고수하고 정의감 넘치고. 근데 그 캐릭터를 그 대사 한 줄로 설명을 하려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 누가 봐도 저거 건너서 돌아가려면 나도 시간 없고 기사님도 시간 소비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턱 걸리고 그리고 좀비를 너무 잘 설명해. 턱 걸리고 그리고 좀비 상황에 대처해서 그 향수로 이렇게 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60대 육상 선수님이 그 배우님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난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갑자기 이거를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전지현 배우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왜죠? 저는 뭐 육상 선수였고 이래봬도 운동 꾸준히 했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왜? 그러니까 뭔가 좀 갑자기긴 했죠. 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근데 일단 고수 배우가 그렇게 죽는 것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빨리 가시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출연료를 아마 안 받지 않았을까? 특별 출연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이거 왜 그 60대 전 육상 선수는 도대체 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심지어 전지현 배우가 자기가 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누가 해요? 그러면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도구적으로 살고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죽어요. 엘리베이터 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키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을 계속 섞어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어차피 이 인물 다 끝까지 못 가고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약간 조금 그 일진 여자친구랑 피해자 친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도 너무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저는 진짜 조금 만약에 진짜 쓴소리를 해야 된다면 장애인 캐릭터 넣은 거 그렇게 소비한 거 기분 안 좋았어요. 네. 저는 근데 장애인 캐릭터가 나온 거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지게 지고 합심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 좀비가 또 하는 따라하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가 아니잖아요. 그 따라하는 거는.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또 네. 그럴 진화라는 거는 늘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진화라는 거는 늘 옳은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게 장애인 누나 그 남매 씨는 근데 조금 서사가 좀 슬프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직창욱 배우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그 네.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에서 심파씬을 너무 좀 길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잘라내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을 오래 보여준다고 같이 슬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여운도 있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저는 중간에 지창욱 배우가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또 중간에 나오는데 그때 잊어버렸어요. 지창욱 배우를. 그래서 약간 좀 그랬고 나중에 복수 씬도 갑자기 혼자 다른 영화 같지 않았어요? 맞죠? 손이 달라지죠. 정말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그렇게 정말 강한 다짐을 하고 등장해서 정말 그냥 칼로 좀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끝. 진짜 좀 다른 영화 같다는 말이 진짜 딱 와닿았어. 그리고 그 부분만 약간 좀 잔인도가 또 이제 칼을 사용해서 그렇겠지만 좀 확 올라간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 공교수가 제일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의 배우자로 나오는 저 역할이죠. 되게 슬퍼 보였는데요 얼굴이 영화랑 안 붙는 느낌이더라고요. 신현빈 배우. 또 나중에는 자기가 말한 게 틀렸잖아요 또. 그래서 약간 좀 무슨 캐릭터인 거지? 약간 조금 제일 좀 답답한 캐릭터였어요 저는. 마지막 씬에 이제 전지현 배우랑 신현빈 배우 그러니까 공설이 그 공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교수가 막 CCTV로 전지현 이제 그 저 권세정 교수를 막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좀비 사태가 끝났어요. 이제 서영철을 죽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혼자서 못 하겠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두 사람 약간 사페가 저도 네. 전지현 배우가 너무 지나치게 침착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수 배우가 죽어도 너무 그 사람은 침착해. 두 사람의 남편이었잖아요. 아 너무 침착하고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났을 때도 너무 침착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침착한 캐릭터로 나온다고? 네, 공 교수님은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었어. 근데 막 슬퍼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입에 미소를 띠고 있고 그리고 전지현 배우 그 권세정 교수는 오늘 뭐 나가서 뭐 좀비를 뭐 죽이고 온 게 아니라 나가서 뭐 담배 판 데 피고 온 듯한 느낌으로 이거 혼자 하기는 좀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좀 진짜 약간 좀 판단이 진짜 빠르구나 느꼈던 장면이 자기를 이제 위장하고 있던 그 패딩 같은 옷을 네. 갑자기 팍 벗어버리고 이렇게 뒹굴어서 뛰쳐나가는 그런 거 보통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과연 진짜 과연 일개 대한민국 교수님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겠지만 뭐 인디아나 존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좀 어떻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판단을 하지? 이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저는 좀 CCTV를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다뤄. 빌딩 안에서도 그렇고 너무 밖에서도 잘 다뤄. 그렇고 저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일반 하니까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요. 네. CCTV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수사물 같은 걸 보면 그것만 가지고 몇 날 며칠 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사람 찾는 거. 조금만 시간 지나 있으면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물론 이제 그런 현대 문물을 활용하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이게 영화였지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주면은 저는 그거에 태클 달기도 싫어졌어요. 아, 이야 진짜 그 공 교수님이 엄청나게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CCTV 수백 개를 보는데 권세정 교수가 저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거기 이제 걸리지 않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턱턱턱턱턱 걸리는데. 그럼 이제 그 아까 케빈이 하고 싶었던 그 앤트밀 장면 그는 어떤? 앤트밀과 이제 마지막 씬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앤트밀 장면은 앞에 복선을 깔아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물들끼리 뭐 생물학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만능은 아니다. 개미들도 호르몬으로 이제 공유를 하지만 앤트밀이라는 게 발생한다. 잘못된 그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도다가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를 얘기하고 복선을 깔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한 번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 왜 걔네들이 거기서 앤트밀을 도는 것이며 그리고 앤트밀이 끝나가지고 걔네들이 왜 갑자기 리셋이 되냐. 도대체 왜? 약간 이게 거기서 내가 영화를 몰입이 거기서 또 한 번에 확 깨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 몰입이 깨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신과 함께 나태지옥이 떠올랐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CG인지 진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CG겠죠. CG겠죠. 설마 그대로 와. 사람들을 자 강강술래 돕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로 보이기는 했는데 그게 갑자기 초기화가 된 게 조금 그 서영철이 설명했던 진화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려면은 중간중간에 초기화가 되는 장치들을 넣어줬어야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충격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뭐 혼란을 겪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지식이 부딪히면은 처음부터 혼란을 겪는다든지 그래서 서영철이 그걸로 좀 고생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와야지 우리도 야 저렇게 거대하게 혼란을 겪으면은 단 한 번에 리셋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납득을 하는데 갑자기 강강술래를 막 돌다가 막 갑자기 다들 뻗어버리고 하니까 이건 여기서 이게 뭔 약간 뭐 시스템 오류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했는데 저는 일단 그 장면 자체는 되게 압도되고 좋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처음 상태로 퇴행된다라는 거는 영화적으로 봐야죠. 가장 그리고 별로인 거는 이게 빌런의 최후예요. 저는 가장 멋있는 최후는 지창혁이 그 마지막 구규환을 죽이고 죽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렇게 깔끔하게 끝난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저 사람 흑화해가지고 뭐 좀비 썰고 다니다가 막판에 그 약간 그 전형적인 클리셰 있잖아요. 사람을 우리 편 죽이려고 했는데 누나의 어떤 말이 기억나가지고 그 구교환을 찌르고 자기도 죽는다. 약간 이런 식의 마무리가 하면 딱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초기화된 좀비들이 그 버스 광고에 있는 사람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구교환이 거기 치여가지고 불타 죽는다?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짜. 불타 죽는 게 좀 결말이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어떤 의지가, 그러니까 인물들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급하게 한 느낌이라서 조금 만약에 불 안 붙었으면 전지현 어떻게 했을 거? 만약 불 안 붙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자 다시 좀비 삐비리리 그렇게 그쵸. 사실 그때 좀 불 붙어서 패닉이 와서 조정을 못한 거지. 불이 네. 안 붙었으면 조정했을 것 그래서 다시 같거든요. 했겠죠. 다시 학습시켜가지고 전지현이 차라리 죽이던가 차라리 전지현이 최후를 내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전지현 배우가 이제 그 퇴행한 것까지 정말 초기화된 것까지는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을 또 이용해서 그들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자멸하게 한다? 전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그래도 막 너무 이상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뭔가 이 할리우드식 여전사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일까요? 전지현이 저는 구교환을 최후로 끝장내는 걸 좀 바랬는데 또는 이제 지창혁이 이제 시칼로 그냥 단도리 치고 그냥 마무리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결말이 너무 키비님이 말씀하신 결말이 저도 깔끔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누나의 이야기를 넣어야 돼서 그렇죠. 맞아요. 그걸 꼭 써먹고 싶었나 봐요. 좀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많이 남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누나가 좀비의 힘으로써 걷게 되면서 근데 그 누나이 죽잖아요. 그 씬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씬은 괜찮았는데 다른 부분이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비는 좋아요. 좀비 나오는 씬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좀비의 메커니즘을 어쨌든 또 새롭게 구상하고 설명하고 영화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또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조연의 서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엔딩에서 이제 갑자기 그 첫 번째 감염자가 눈을 뜨잖아요. 그거 고수 아니에요? 고수 배우 아니에요? 양복 입고 있던데? 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요? 고수- 저는 그 첫 번째 그분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눈을 뜨잖아요. 어떻게 또 앞으로 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것도 짜증났어. 거기서 끝내든지 그냥 아, 끝내든지. 저도. 갑자기 뭐 이 편 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흘리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아 많이 싫었나 봐. 우리 키비님이 영화 다 재밌게 보시는 분인데. 약간 연상호 감독님이랑 좀 잘 안 맞나 봐요. 아 제가. 진짜요? 근데 이렇게 또 신나게 까고 왕사남처럼 막 600만 700만 넘어 모모 버리면은 저는 철학이 사실 보이겠죠. 예, 부산행 보고 반도 보고 그 외 이후에도 쭉 봤었고 이번에 군체도 봤는데 그 중에 군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부산행보다도요? 네. 아. 저는 부산행을 좀 재미가 없게 음. 봤어가지고 나만 이상한 거야 싶어서 다시 봤는데도 약간 좀 별로다 싶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부산행보다 반도가 더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규고연이 나와서 온 거니까? 저는 반도를 그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아니 저는 그 설정이 좋았어요. 그 군대가 그렇게 약간 좀 오락으로 좀비들을 활용해서 막 몰아서 서로 뭐 죽이는 게임하고 막 이런 설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구교한 배우의 힘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틀린 말 아니에요. 초반 등장할 때부터 총 입에 넣고 나오잖아요. 맞아. 이렇게 그 씬은 되게 좋았어요. 구교한 배우님 빼고는 솔직히 다른 배우분들은 좀 전지현 배우도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여기서는 너무 근데 전지현 배우님은 좀 이런 진지한 연기를 제가 최근에 북극성에서 또 봤지만 진지한 연기도 잘하시는데 더 찰떡인 건 촌송이 같은 그런 맞아요. 연기를 더 잘 도둑들에 나오는 그런 거를 더 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붙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빵 터진 영화가 엽기적인 그녀 이후로 음. 빵 터졌잖아요. 약간 거기서부터 캐릭터가 좀 정해져가지고 그 이후에 뭐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든지 뭐 비슷한 역할들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전지현 배우도.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벗어나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하세요. 명랑쾌활한 이미지를. 그래서 진지한 연기도 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붙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약간 쾌활하고 명랑한 재밌는 톤의 연기를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전지현 배우 마스크가 조금 무표정인 얼굴이 서늘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캐릭터로 하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나 싶고요. 아 그래서 되게 연상호 감독님 중에 영화 중에 얼굴은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최근에 최근작. 가장 최근작 얼굴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작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데 애니메이션도 다작을 했는데 찍으시고. 다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스코어. 맞아요. 그죠? 스코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라도 투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되게 잘 받으세요. 응.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이 되게 많이 던지시고 그래서 던지는 공의 수가 많으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약간 저랑은 결이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작품도 있네요. 신라권이라고 김현주 배우님. 김현주 배우님이 주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 이 각본은 좀 너무 아쉽다 진짜. 설정이나 네. 세계관을 그건 너무 매력적인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정말 근데 이 작품도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7분 기립박수 받았다고 진짜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더 기대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이 정도로 또 이제 오락적인 재미를 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 영화 중에요? 왕사남 이후로 또 이렇게 끌어올 만한 게 없어서 그렇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개봉할 구교한 배우의 작품들도 기대가 되고요. 혹시나 뭐 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 게 좀 더 있을까요? 혹시나 이거를 얘기를 그럼 좀 해보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연상호 감독님이 이 군체라는 좀비에서 단순히 좀비물이 아니라 어떤 메타포로서 활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현대 AI가 발달한 이 시대와 이제 집단 사고를 하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집단 지성. 우리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흡사 좀비와 같다. 우리의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 좌표 찍히면은 와 가지고 테러하는 모습.
그러면 이게 뭐 연예인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 우와 가서 사주고,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좋아요 싫어요 하는 모습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모습들을 그런 좀비에 비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그런 걸 좀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느낌?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 정보가 있어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보 찾아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부 뭐 그 인터넷 이용자들은 뭐 그렇게 할 줄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잘 인터넷 생활을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한 세계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연상호 감독님이 그 인터넷 사용자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저희 그 정도로 인터넷- 바보 아닙니다. 사실 인터넷 사용자라고 하면 뭐 전 국민 다죠. 저희 그 정도로 좀비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제 좀 그런 문화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혐오하는 문화. 아. 맞아요. 저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정말 몰려가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정말 사람을 지옥에 빠뜨렸다가 아닌 경우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반성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비유로 썼다고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일단 영화부터 재밌게 만들고 일단 영화가 재밌어요. 뭐 그렇게 뭐 받아들이지. 네, 감독님이 그래도 예술하시는 분이긴 한가 봐요. 그런 거에서 이런 영감을 좀비를 바로 이렇게 또 하시니까. 맞아요.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영감을 얻으시면 좋죠, 뭐. 감독님. 근데 저도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뭔가 이 집단이, 이 전체주의가 큰 힘을 낼 때도 당연히 있고,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지만 정말 자칫 하나 탁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참 개체 개인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단과 개인 간의 네, 어떤 그런 사고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군체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제 평점과 한 줄 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점 및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수수점까지 하셔서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제가 좀 가장 혹평을 한 것 같아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비로서의 소재도 진짜 좋았고 액션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지창욱 배우님, 제가 아까 지창혁 배우님이라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창욱 배우님의 액션도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시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긴 했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나오는 부분이 정말 별로였다. 그래서 평점은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드리고 함주병, 재료는 신선해도 셰프가 0.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나님. 저는 이제 구교환 배우가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최근에 찍은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구교환 배우가 맡은 역할이 황동만이에요. 황동만. 그 형이 있는데 18번 대사가 있어요. 그걸 인용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서영철,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분의 라고 대사인가요? 하겠습니다. 서영철,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네. 별점은 3.6입니다. 3.6. 구체적인 숫자네요. 3.6. 3점까지는 못 주시고 네. 3.5 하시기 좀 아깝고. 오케이. 지금 달팽이님. 저도 새로운 그 좀비의 모습을 보게 돼서 재미있었고요. 저희 평점은 2.8입니다. 2.8. 3점을 못 넣었네요. 네, 3점은 넘지 못했고요. 저희 한 줄 평은 새로운 집단지성 좀비의 출현, 좀비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입니다. 좋습니다. 집단지성 좀비. 평균을 내보면 아마 최하점 아닐까 네. 싶은데. 연상환 감독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제가 좀 좋은 점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좀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자, 저희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가장 좋은 거는 아마 극장에 가서 또는 시원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영화를 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